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0월 16일 화요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의 영도자 대통령이 해야 될 일, 국내에서는 국민의 안위와 그리고 경제적 풍요와 강한 군사력으로 국민들을 지키고 잘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는 외교를 하러 가는 겁니다. 외교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국위 선양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국민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겁니다. 해외 순방을 대통령이 갈 때마다 그 국가가 대통령을 어떻게 환영해 주느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뿌듯하게 느낄 수도 있고 비참하고 창피하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님, 가기 전부터 확고하게 그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김정은 도우러 가는 것이라고. 가장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문정인 특보까지 나서서 김정은을 도우기 위해서 유럽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돕는 거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국익이 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국익이 뭡니까? 자꾸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도 핵 문제를 하도 얘기하니까 이젠 지금 국민들이 상당 부분 이제는 이뮤니티, 면역 내지는 불감증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정부가 그걸 노리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참말로 믿게 되는 것.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 한 얘기가 유엔 제재 완화해달라고. 당신 유엔 상임 이사국이니까 유엔 제재 완화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이 부탁하러 간 거예요. 같은 시간에 미국 CBS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얄짤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있을 수가 없다. 비핵화되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하는 문 대통령을 보는 마카롱 대통령의 심정 내지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엄청난 걸 해준 것처럼 마카롱 대통령이 엄청난 걸 문 대통령과 합의해 준 것처럼 국내 신문, 언론에서 떠벌리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가 비핵화 노력하는 것을 축하한다. 한반도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게 공동성명의 내용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뭘 엄청나게 해준 것들 무슨 뭐예요 지금? 개선문에서 환영식을 하고 대통령국인 엘리제 궁까지 1km 샹젤리제 거리를 1km 말이 몇 말, 기마가 얼마, 호야는 차가 몇 대.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위 선양을 하러 간 게 아니고 프랑스 대통령의 바지끈을 붙들면서 제발 김정은이 살아남도록 도와주세요. 핵은 그대로 갖도록 하고 이 얘기하러 프랑스까지 간 겁니다. 이걸 잘하고 있다고 떠드는 언론들은 정말 TV 시청료 내면 안 됩니다. 신문
구독료도 내면 안 됩니다. 이런 신문, 이런 방송이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하는 것까지 아니고 언론의 기본적인 목표가 역할이 팩트를 얘기하는 걸 치면 뭐 숫자 김하가 몇 마리고 숫자는 팩트니까 거짓말은 안 하고 있죠. 가서 우리 얘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필립님 정신 나간 자 방송 일체 안 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사실 TV 일체 안 봅니다. 정말 일체 안 봅니다.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그냥 찾을 뿐입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문 대통령과 마카롱 대통령이 같이 얘기했습니다. 각각 생각이 다르죠. 마카롱의 머릿속에 냉전의 잔재는 북한의 핵일 거고, 핵을 가지면서 평화를 추진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태가 이 냉전시대 때 소련과 미국이 서로 핵 가지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떠들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이 없어지기에는 냉전 잔재가 완전히 걷어지는 게 아닌 거라고 마카롱은 생각하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썼을 거고, 우리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만날 하는 얘기처럼 주한미군이 왜 여기 있느냐, 냉전의 잔재인데 반미파들의 단골 메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떠들겠죠. 북한 거 시큰 얘기하다 보니 할 얘기가 없는지 유럽이 지금 세이프가드 철강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작동시키려 하는데 제발 한국산 철강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가 뭘 받고 이걸 해줍니까? 해주면 좋지만 프랑스에 덕되는 걸 뭘 해줬죠? 가서 미국을 거역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대북 제재에 당신이 반기를 한국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반기를 들고 유엔 안보리에서 앞장서 달라고 부탁하는 한국말을 프랑스가 뭐 때문에 들어줍니까? 뭐 우리가 대통령 취임한 시간이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마카롱이 그렇게 돌머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 할 말이 없으니까 스타트업 신성장 동력 발굴에 공동 대응하자. 프랑스까지 가서 그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5,000대나 프랑스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게 최초의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이슈예요.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우리 제품 많이 사가고 수소차를 당신네들한테 더 많이 팔고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서도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수소차 팔아놔놓고 수소차 운전기사가 직접 나와가 주유하는 것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는 수소차 주유할 수 있는 데가 전국에 8군데 뿐이랍니다. 얼마나 규제를 꽁꽁 묶어놨는데 이 수소차에 대한 이런 규제 묶으면서 왜 태양광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까지 만들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은행에 조건을 묻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태양광 한다면 돈 다 빌려주라는 식으로,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국내 규제부터 좀 없애고 나가가지고 신성장 동력 찾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지 말고. 얻어온 건 딱 하나예요. 프랑스에서는 한국어 열심히 가르치고 한국에서는 프랑스 좀 더 많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나 장려해 주겠다. 이거 하나 얻은 겁니다. 그걸 얻고 돌아서 오는 우리 대통령 뒷모습을 보고 마카롱이
참, 내가 지금 누구하고 앉아서 정상회담을 했지? 김정은의 대리인인가? 심부름꾼인가? 프랑스에 간 거는 대북 유엔 제재 완화해달라고 업소하러 간 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티칸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빨은 우리 여당 대표 내년 봄쯤 교황님도 김정은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소문이 있다. 이게 여당 대표가 촐랑거리면서 할 얘기예요. 외교부가 말한 것처럼 의전이 어긋나는 거예요. 교황이 한국을 오는 것도 알고 북한을 가는 거를 우리가 나서가지고 바티칸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서신이 올 것만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상 no more than, no less than that comment. 그 이상의 어떤 코멘트도 안 했어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you shut up. 입 다물고 있거라 좀. 당사자로부터 서신도 안 하는데 너희들이 왜 나서가 설레발이냐. 교황청을 어떻게 보고 이딴 짓을 하고 있냐. 기본 외교의 프로토콜도 모르냐? 의전도 모르냐? 에? 개망신이죠. 유럽 순방에서 얻은 성과는 한마디로 국격을 저하시키고 국가 위상을 추락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남은 국가에 가서 어떻게 하려니 모르도 최소한 프랑스에 대해서 가서 한 것을 보면 공개적으로 국가 위상을 지금 추락시키고 더 심각한 건 공개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소위 말하는 미국을 앞에 세워놓고 프랑스하고 짜고 뒷담화 하자는 거 아닙니까? 배신하자는 거 아닙니까? 등에 칼 꽂자는 얘기 아니에요. 폼페이오, 볼턴, 매티스, 트럼프 모욕에 피가 나도록 대북 제재 완화 비핵화 전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하는 얘기 뭐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좀 조건을 만들어주면, 상응 조치를 해주면은 북한은 핵물질, 핵기술, 핵미사일 실험 포기, 핵물질 폐기, 핵탄두 폐기 전부 다 하겠다고 김정은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면 그걸 왜 프랑스가 얘기하죠? 마카롱 네가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미국 목 조르는 거, 뒤에서 등에 칼 꽂는 거 네가 좀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 여기 가서 난린데, 폼페이오 방북, 4차 방북 직전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라는 인간은 나와서 핵신고는 나중에 요구하고 나중에 하고 초를 쳐놓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 이미 핵신고 북한에 할 생각도 없어요. 북한이 핵신고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2월 26일 핵신고서 제출하고 그 다음날 바로 냉각탑 폭파하고, 그리고 미국에게 대북 소위 말하는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얼마나 김정은 말이 가관이에요. 꼭 지금 리스트를 내야 되겠나? 우리가 다 핵 폐기하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검증할 때 보면 안 되느냐? 다 폐기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뭘 숨겨놨는지 어떻게 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핵 폐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겁니다. 비핵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앞서서 유엔 연설에서도 미르 정상회담에서도 BBC 서울 특파원과 인터뷰에서도 프랑스에 가서도
김정은은 핵 폐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변인을 넘어서서 심부름꾼을 넘어서서 가짜 홍보꾼이에요. 가짜 홍보원. 가짜 허위사실 유포죄예요. 허위사실 유포인이에요. 김정은도 그 말 한 적이 없는데 실제로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러고 있으니까 외교부 장관 설레발 친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남으니까 통일부 장관 더 가관입니다. 초헌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 남북 고위 회담하기 직전 평화의 집 가기 직전 1시간 전에 통보해 니는 빠져. 50명이 가는데 그 기자만 뺐다는 거예요. 뭐 남북 회담 특별상 장소의 특별상. 아, 김명성 기자가 몸무게가 한 500kg 되나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어째서 안 되는 거예요. 5사람 들어갈 자리를 이 한 기자가 차지하니까. 이 기자가 통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2013년부터 통일부를 들랑거리면서 취재한 기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통일부 장관이? 괜히 데리고 가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 알아서 기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김정은에게. 그뿐 아닙니다. 리성근, 조평동 위원장이 말이야, 내 지적할 게 있는데 좀 제대로 하시오라고 하니까 이 내가 용어를 그대로 빌려야겠습니다. 자칫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바로잡을 문제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지금 딴지를 걸어가지고 평양 선언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선언 합의를 해놨는데도 남북 경협이 기대만큼 속도를 못 내니까 바로잡을 문제 있다. 알아서 해라 이 얘기죠. 조 장관 답이 가관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역지사지하면서 문제 풀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어느 나라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기자 김명성 기자 참석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계속 되풀이한 얘기했어.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저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초헌법적인 존재인 줄 몰랐어요. 물론 뒤에 청와대가 있겠죠. 까불지 마 이 잔체이들아. 내 뒤에는 대통령 있고 청와대가 있어.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법이야. 바로 김정은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헌법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헌법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김정은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로는. 근데 그걸 지금 배워와가지고 한국에서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헌법 위에 군림합니까? 북한에는 헌법보다 더 막강한 게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이라는 게 김정은의 말씀이니까, 김정일의 생각이고, 김일성의 말씀이니까, 유언이니까.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다 유일영도 체제. 유일이라는 것은 인간사회에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유일영도라는 건 신만이 유일영도예요. 자기들이 종교의 교주니까. 내가 하는 말은 거의 성경이나 같은, 이 자칫하면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어디 거기에 감히 비유를 하느냐고. 제가 비유를 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의 멘탈리티, 사고방식이 그따위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좋은 거라고 배워와가 한국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초헌법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 놓고 일개 북한, 조평동 위원장이 말한 데는 엎드려가지고, 저는 이거를 상명하복이라고 안 불러요. 저는 신토불이라고 제가 새로 만들어낸 용어가 있습니다. 신토불이 얼른 들으면 그 땅에서 난, 제때 그 땅에서 난
음식이 제일 제맛이다 이 뜻이 아니고 제가 만든 한자 용어 신, 몸과 토, 땅이 불이 두 개가 아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는 게 땅에 딱 들어붙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통령 안보특보인이란 인간은 나가서 정말 국가 이익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김정은 대변인으로 행세를 하고 그 대변인을 또 대통령도 흉내를 내고 수석 대변인으로 외교부 장관은 차석 대변인을 해주고 통일부 장관은 북쪽 김정은의 똘마이도 아니고 이성건의 똘마이가 돼가지고 예스를 하고 그리고 자국 국민에 대해서는 이런 초법적인 초헌법적인 행패를 부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불과 10개월 동안 이민 가는 숫자가 거의 3배로 늘었답니다. 우리가 못 먹고 살아서가 아닙니다. 50년대 60년대 먹고 살 게 없어 입만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 세탁소라도 하면은 자식을 하버드, 예일, 인류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가서 한 게 뭡니까?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니까 세탁소, 청소부, 택시기사 이거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지금 이민 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만한 게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느냐. 죽었으면 죽었지 여기서 세금 내고 나는 잔소리 들으면 눈치 보면 언제 깜빵 갈지 모르는데 내 자본으로 내 공장 차려가 사회에 일자리 만들어 같이 공존해보자 하는데 사람 목을 비틀어도 분수가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고 요만큼만 엮기만 파상 공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선처럼 키워가지고 깜빵에 잡아 엮고 세금 때리고 죄로 연루시키고 아무리 그건 큰 기업이라 치라. 김밥 장사, 칼국수 장사 최저임금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한데 아랑곳 안 해요. 청와대에서 경제수장 역할을 해준다는 장학선 실장 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니까. 기획경제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시장이니까. 꼭 마르크시즘, 레니니즘을 읽고 김일성을 향해가 만세를 불러야만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이래놓고 뭐 경제부총리를 시켜가는 또 뭐 인도네시아에 보내가는 G20 가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북한에게 돈 좀 어떻게 북한이 개방 개혁하면 IMF가 좀 협력을 해달라고 머리카락 희끗희끗한 IMF 총재 여자에게 매달리고 아니 북한이 개방 개혁하면 미국이 앞장서서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방 개혁하도록 개방 개혁할 수 있도록 먼저 비핵화하도록 UN 제재에 협력하란 말입니다. 귀가 먹었어요? 바보예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걸 넘어서서 대놓고 미국에게 해외까지 나가 순방이라는 이름하에 외교라는 이름하에 나가가지고 미국을 등대에서 칼을 꽂아요. 오죽하면 주일 미군 기지에 출입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못 들락거리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북한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위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동맹국에 의해서. 최강의 동맹국에 의해서. 은정님, 복선님, 제가 할 때마다 오늘은 좀 얌전하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제 자신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성적인 통제가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래전략연구소, 한국의 미래, 이 국가의 전략을 위해서 연구소를 지금 열은 지 꽤 됩니다. 적극적인 회원 참여, 그리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될 겁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것이 국가가 가야 될,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인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